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.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. 시인을 했고 이미.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? 26살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 군대 기억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제 얼마 전에 마쳤죠. 예, 그래서 군대에서 논란을 일으켰죠. 예. 그 후임 병사 성추행 논란이 있었죠. 군 가혹행위가 계속 있던 와중에 여러 사례가 걸렸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아들도 군복무를 할 때 부하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. 특히 이제 성적인 추행을 했다. 이게 네. 무리를 크게 빚어서 당시 남경필 지사 사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 나왔는데 이번에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는 이제 처음 초범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게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여주애를 이제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. 예, 2g의 예. 필로폰이 적발이 된 거고요. 2g이면 네.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?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아니요, 그거 딱 나왔는데 왜냐하면 구람하게 되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 발표가 딱 나오는데 취재가 미진했네요. 그러네요. 예. 네. 아침에 갑자기 터진 속보라서. 왜냐하면 2g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몇 회 투약할 수 있는 양 이걸 바로 발표하는데 네. 그런데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양은 아니에요. 이 한 차례 아니고 여러 차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일단 집에서 투약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전날 당일날 이 체포된 날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이게 현행범은 아니고 수사망이 좁혀지다가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.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투약했다. 그럼 이제 결국은 뭐 부모 남경필 지사 다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 파장 이해운 전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? 예. 바른정당이 지금 간신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. 저 남경필 지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지금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겠다라고. 지금 독일 출장 중이거든요. 예. 자, 남겼죠. 1회 투약량이 0.03g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. 적은 양이 아니다. 가능한 양이네요. 예.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이 필로폰은 왜 필로폰은 왜 중하게 보냐면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. 그게 평생 못 끊는다고 봅니다. 네. 예를 들어 그 대마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좀 떨어져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다음에 코케인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필로폰보다는 덜해요. 그런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약 아니에요. 그 중남미하고. 근데 이걸 한번 맞는 순간 맞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. 한 번만 맞아도. 맞는 순간. 예. 마약을 너무 잘 하시네요. 예. 네. 남경필 지사가 이 자녀 교육 문제 사실 자녀 때문에 선거 시기에 날아간 정치인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고승덕 전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라든가 정몽준 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굉장히 사례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은 선거 시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하필 있잖아요.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다가와 있는데 어떤 정치적 파장으로 번질지 이게 좀 우려됩니다. 참 바른정당은 엎친 데 덮친 격. 그러게요. 설상가상 when it rains it pours.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긴급 체포가 됐다. 마약 투약 혐의다. 그것도 길거리에서. 네,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. 이게 그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13일에 이제 중국에서 그 필로폰 4g을 이제 구입을 해서 남경필 지사 아들이 중국에 사고 들어온 거예요. 그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제 앞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15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16일 날 이제 2g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인데요. 그 이후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채팅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인지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남경필 지사 아들인 줄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인지하게 되면 보통 이제 SNS에 상대방의 경찰이 이제 잠입을 하고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상이 특정이 됐고 그래서 어제 노상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. 이제 문제는 이게 서울에서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누군가로부터 구입을 했다면 밀수해온 거네요.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마 중국에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다 확인을 해봐야 지금 검거 장면, 저희 그렇습니다. 검은색 옷을 입고 검거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이번이 일단 마약류에 관련된 전과는 없는데요. 이게 중국에서 구입해와서 우리나라에서 투약을 하고 또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의 필로폰 투약 여부도 이제 확인하는
추리하는 게 이번 수사 핵심이 될 것 같고요.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되고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도 깜짝 놀랐는지 사실 기사가 나기 전에 먼저 SNS에 올려서 아예 얘기를 했더라고요. 아마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를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게 경찰이 통보를 해줬든 아니면 가족이 연락을 해줬든 남경필 지사가 이제 독일 출장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빨리 그 독일 출장 일정을 정리를 하고 귀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. 과거에도 이제 그 첫째 아들이 군복무 중에 이제 구타 사건이라든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랬죠. 그때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. 그때 징역 8개월에 군사법정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지난해 9월에 유예가 풀렸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후임병을 폭행을 했다,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가 마침 또 선거 기간 중이었어요. 그러니까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당시에 얘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지금 또 바른정당이 이해원 대표가 지금 금품수수 혐의로 바른정당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가 터졌고 그렇네요, 정말. 지금 정치권이 전부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 일정을 맞춰서 지금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남경필 지사가 다시 선거에 도전하느냐 여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거든요. 근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남 지사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바른정당도 아마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. 남경필 지사가 스스로 SNS에서 밝혔던 것처럼 과거에, 그러니까 2014년에도 아들이 이제 후임병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심경을 이렇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했고 또 한 번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이렇게 추가되면 원래 취소되고 원래 받았던 앞에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면 그 8개월도 같이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근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건이 되는 겁니까? 네, 그 부분은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번 사건 자체가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좀 커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류 전과가 없다. 그리고 또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처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좀 능숙하게 진행이 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전에도 유사하게 투약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출입국 관리 기록 다 뽑아 볼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사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실형을 피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을 다 살펴봐서 이때는 왜 나갔냐, 혹시 마약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추궁을 경찰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믿기지 않은 게 또 혼자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마약을 들여오는 게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혼자서 했을까라는 솔직히 의심도 들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구했냐가 더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국에 가서 어디서 마약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나요?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누가 이 남경필 지사 아들에게 마약을 구해줬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속옷 안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러면 걸리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 뭐 마약 가지고 들어올 때 굉장히 뭐 저희도 뉴스 보면 굉장히 기발하고 현란한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속옷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좀 그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. 그러니까 어떻게 마약을 구입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일괄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공동 투약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그 전에 SNS 사용 내역까지도 전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,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끝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좀 굉장히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본인도 샀지만 즉석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을 이제 만나려고 해서 같이 투약하자.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 점이 좀 상충한다고 생각돼요. 그러니까 한 가지는 국내에서 마약 경험이 전혀 없는데 과연 중국에 나가가지고 마약 그 판매상을 접촉을 해서 마약을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약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서 아마 마약상을 접촉을 했을 텐데 그것도 마약 초범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.
이게 이제 마약을 여러 차례 했을 개연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이걸 공개되는 첫 행예에다 올려가지고 여성과 만나려고 했는가? 이건 또 굉장히 어설픈 행동이거든요. 마약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나랑 이렇게 마약하고 뭐 그럴래?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설픈 행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일들을 좀 조사를 할 때 진짜 초범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이것들 좀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남사 이미 3년 전에 참 마음고생을 했고 또 가정사 또 이혼도 하고 해서 가정사가 좀 불우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.